자, 앞서 제가 자기소개서는 어떤 글이고, 그리고 그것이 입사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또한 그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글을 써야 한다는 점. 바꾸고 말씀드려서 내가 글을 단순히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역량이나 장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꾸고 말씀드려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채점을 하거나 혹은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꾸고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기업 입사라든지 혹은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 진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된 선발 인원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기 있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관공서 혹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십 대 1, 때로는 수백 대, 그리고 그 이상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서류 전형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 서류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는 모두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채용이나 입사를 담당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수많은, 때로는 몇만 부씩이나 되는 자기소개서를 모두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이 글을,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즉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균등하게 그리고 꼼꼼히 볼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반화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나 혹은 대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나름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 내부적인 목표,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중시하는 지향점, 그리고 인재에게 요구하는 회사에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혹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입장에서 일종의 그 거름장치와 같은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3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거의 모든 회사에서 실제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할 때 활용하는 기본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꾸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최소한 이 전략을 따라 주어야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차적인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 3가지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반드시 연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이력서는 자기소개서의 심화 버전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 3가지는 반드시 하나의 흐름 내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내용을 갖추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력서에서 자기가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내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다소 미비하고 다소 부족한 내용은 이후에 있을 면접
혹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두 번째 전략은 저는 그냥 이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마 이 제목만 딱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쭉 나열을 하거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혹은 쌓아온 혹은 경험해온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글이라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의 마지막 전략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뭐 취업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른바 설득형 글쓰기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를 소개를 하긴 하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혹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이른바 기승전결 구조를 활용해서 읽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설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연동시킬 것,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근거해서 글을 쓸 것, 그리고 자기가 쓰는 글에 계속 스토리텔링을 입혀나갈 것, 이 세 가지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 3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전략들은 각각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들 혹은 전체 자기소개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서로 연동되면서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나 대학원에 입학 서류를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사실은 자기소개서보다는 이력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력서는 실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교육과정이나 경험을 쌓아왔고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느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고 이 입사나 혹은 취업 그리고 진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 한 줄로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한 줄로만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혹은 어떤 교육을 받았다 언제 졸업을 하고 뭘 했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을 뿐 실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노하우를 쌓고 어떤 역량을 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력서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실제 이력서를 가지고 지원자들을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또한 어떤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 또한 이제 이 이력서만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지가 대단히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력서의 심화 버전이자 면접의 기초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글을 쓰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력서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기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글일 뿐만 아니라 선발을 하거나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력서상에서 파악되지 않는 능력 그리고 면접 때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는 자료로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활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문장으로 정리된, 즉 이력서상에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신의 커리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스토리텔링 이픽이라는 전략이 계속 이 과정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이력서의 심화 버전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력서에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튜터링을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가 그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한 다음에 그 사회에 진출해서 이 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한 4차례에 걸쳐서 그 학생이랑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 학생의 이력서에 보면은 그 학생이 그 장교 훈련을 받고 장교로서 복무를 하고 중위 예편을 했다 하는 그 부분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 학생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총 4개의 항목을 그 작성하는 그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썼던 지원자였는데 그 학생은 4개의 항목에서 모두 자기의 군 생활을 소스로 해서 전체 내용을 제가 구성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제가 흥미롭게 보고 또 좋은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다양한 정말로 많은 스펙을 쌓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그 글을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아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력서에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하나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각 항목에서 맞는 방식으로 내용을 편집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경험을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이 자기가 한 문장으로 정리된 자기의 이력을 자기소개서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이력상에 군 복무나 어학연수나 인턴십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있다면은 절대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뭘 느꼈고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리하신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효과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다면은 자기소개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한 줄의 자기 이력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상에 나와 있는 이력서상에 나와 있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실제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학생이 어떤 일반적인 즉 입학 이후에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것 혹은 남학생은 이제 그 기간에 군 생활이 포함되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요즘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휴학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연수라든지 인턴십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학업을 중단한 그런 기간 혹은 학교 중간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생기는 경우에 그것이 어학연수라든지 인턴십과 같은 추가적인 자기 개발 기간으로 연동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력서상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이 2년 정도 중간에 들어있다거나 혹은 군대 남학생들의 경우에 군 복무 이후에 그 제대와 그 복학 기간이 텀이 한 학기 이상 벌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채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학생이 학업 중에 가진 공백 기간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그러한 공백 기간에 자기가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때로는 조금 그것을 포장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휴학을 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학생의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사정 때문에 휴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이 단순한 휴학 그리고 단순한 돈벌이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특히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자기의 휴학과
그리고 자기 이력서상의 공백을 활용했다는 방식으로 반드시 그 공백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잘 채워주지 못했을 때 면접에 가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력서상에서는 지금 휴학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디펜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면접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4년 혹은 8학기를 채워서 8학기 만에 졸업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즉 대부분의 학생이 이력서상에 혹은 학업기간 중에 공백이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자기소개서에서 이러한 공백을 어떤 항목에서든 반드시 효과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 자기소개서 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실제로 이력서 상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이른바 우리가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지원자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스펙을 쌓기 때문에 이른바 스펙 경쟁이 일반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펙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의외로 실제로 타인에 비해서 영어라든지 기본적인 자격증, 때로는 인턴십 혹은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지원자들도 실제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이 그런 식의 아주 다양하고 두터운 스펙을 쌓은 학생들에 비해서 과연 불리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튜터링을 할 때에도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불성실하고 특별하게 일탈적인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지 않았다면은 인턴십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혹은 학교 외부에서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학내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학업 과정을 수행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의 혹은 과정의 학내 활동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이력서에서 나의 스펙이 부족하고 내가 타인에 비해서 몇 가지 항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내가 타인들이 그러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공 공부를 매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단점을 오히려, 그러니까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장점으로 전환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이력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이력과 자신의 부족한 어떤 커리어들의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충실하고 굉장히 성실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제가 튜터링을 했던 학생의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물론 그 학생은 지금 이제 원하는 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부를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 학생은 그 법학 전공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오래도록 준비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계속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그 사법시험에 그러니까 도전에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비단 그 이유 때문만 아니었겠지만 이런저런 이제 이유가 겹치면서 이 자기의 진로를 전향하게 된, 바꾸어서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게 된 학생의 자기소개서 중 일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이 써놓은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고 자기가 실패를 해서 시련을 겪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휴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휴학을 하면서 심신을 추스르고 다시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고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남아있던 기간에 학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글이에요. 보면 전혀 꾸밈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거짓도 전혀 없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학생이 이런 일을 했구나,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읽었을 때, 그리고 이 학생이 제출한 이력서와 연동을 시켰을 때, 이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 이력상의 공백이라든지, 즉 휴학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걸어왔고 왜 전환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글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힘들었고 그 힘듦을 자기 스스로 이겨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솔직하고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무리가 없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과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구나, 혹은 휴학 기간 동안 아주 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뭘 했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목표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되는 글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이후에 어떤 튜터링 과정이나 혹은 자기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으로 쓰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성을 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일반적인 자기소개형 서술을 지향하고요. 현재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력서상에서 부족한 자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써서 읽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는 나머지 자기소개서 작성의 2가지 전략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